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친구 엄마 사이에 그렇고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동기는 별거 없었죠. 저는 이 깡촌에서 벗어나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꼭 서울에 가서 서울 라이프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없는 생활에 서울에서 생활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단 하나 예외로 둔 것이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인 한국대학교에 합격을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지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한국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취방을 알아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역시 서울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난색을 표하고 계실 때 정말 운이 좋게도 기숙사에 합격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개강 전에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도 한국 최고 대학 명성이랑 어울리게 최고의 시설이었죠. 룸메이트만 잘 걸리면 정말 최고의 대학 생활이 될 것 같아 굉장히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죠. 그 룸메이트를 처음 본 나를 잊을 수가 없네요. 녀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명품을 모르는 제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명품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애들은 다 이런가 하고. 하지만 녀석은 저희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어색해했지만 녀석이 먼저 털털하게 다가와 주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강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만났죠. 아니,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죠. 맨날 수업 끝나면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업 이후 녀석과 기숙사에서 노가리를 까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하루는 그러더군요. 밖에 술 마시러 가지 않겠냐고, 여자들도 다 있다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녀석도 적극적으로 저를 꼬시더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야 20살이고 처음 대학생활이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수중에 나가서 놀 돈 따위는 없었죠. 그리고 여자들 앞에 쑥 매긴 제가 가면 오히려 피해만 될 것 같고.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자 녀석은 상관없다고 자신이 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라면 내가 돈을 내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어찌나 고맙던지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군요. 그렇게 나간 술자리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는 예쁜 여자들을 보니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말도 더듬어서 분위기가 점점 처지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는 바로 그걸 캐치하고 유머를 하며 이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자동적으로 말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저를 보며 뿌듯한지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친구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제게 슬쩍 물어보더군요. 누가 마음에 드냐고. 그리고 저는 단발머리를 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살짝 난처한 기색을 표현하더군요. 아마 그 친구도 단발머리가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그러면 자신이 밀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술자리에 들어가서도 친구는 단발머리 여성분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연락처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정말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제 대학 생활은 정말 재미없었을 게 뻔하니까요. 집 학교만 반복하는 재미없는 삶이어 하지만 친구 덕분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과에서 제가 겉돌 때도 친구는 일부러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숙사 문이 잠기더군요. 저희는 못 들어가게 되고 꼼짝없이 노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말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에 저는 난색을 표했죠. 부모님 다 계신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자 녀석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차피 부모님은 마주칠 일 없으니까 따라오라며 택시를 잡더군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친구의 집에 가고 그 말을 인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 한 대저택이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친구 녀석은 정말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았고요. 그 집은 정말 너무나도 넓었습니다. 이런 궁궐 같은 집에 살려면 도대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녀석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거기에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고가의 음향 기기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더군요. 그런데 녀석이 말하는 겁니다. 이 방에서 자라고. 왜냐하면 자신은 잠깐 어디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원래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때는 술이 너무 되었기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에 깨고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죠. 바로 처음 보는 여자가 제 옆에 누워서 책색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게 팔 베개를 해준 상태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녀의 외모였습니다. 정말 잡티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에 소멸할 듯이 작은 얼굴. 거기에 쭉쭉 뻗어있는 화려한 이목구비들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조금 뒤에는 그녀가 눈을 뜨더니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 그쪽을 바라봤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던 게 어딘가 낯이 익는 얼굴이더군요. 이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40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20대라고 나이를 속여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요. 정말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친구가 방에 자고 있을 줄 알고 들어와서 팔 베개를 해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아서. 저희는 간단하게 오해를 풀고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기품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게 저는 별말을 안 해도 친구 어머님께서는 저를 엄청 좋게 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집에 앞으로 자주 오라고. 저는 처음에는 의뢰하는 의식적인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너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이러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왜 제게 호감을 가지신 건지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저는 친구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어머님과 자주 밥을 먹으면서 꽤 많이 친해졌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던 게 갈 때마다 친구 아버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의아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괜히 자세히 사정을 물었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못 들어오는 거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상했던 것은 제가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성적 호감이 왜인지 있어 보였다고 할까요? 그냥 저 혼자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구 어머님은 친구가 없을 때에도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친구 아들이라 예쁘게 봐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루는 제 시험 일정 때문에 기숙사에서 가면 너무나도 늦는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집에서는 너무나도 가까웠죠. 그러더니 친구가 뭐라 하더군요. 어차피 그날에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어머님이 있다면 조금 그랬겠지만 어머님이 없어 괜찮다 싶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방에서 자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취기가 잔뜩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예쁘던지. 그리고는 친구 어머님의 저를 확 껴안으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코끝으로 들어오는 향긋한 살 냄새가 저를 자극하더군요.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죠. 아마 저를 친구라고 착각해서 이러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예성이가 아니라 민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것쯤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시더군요. 나이 먹고 주책인 거 알지만 너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그러면서 입을 가져다 대시는데 정말 어찌나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던지 하지만 저는 간신히 참았죠.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친구의 엄마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믿고 집에다 들여다 보내주었고요. 그러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친구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법적으로도 불륜이고요. 그러자 말하시더군요. 사실상 남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현재 해외에 나가서 3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외로웠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의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입을 맞춰 오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친구 어머니는 제 옆에 기대서 스르르 잠드시더군요. 저는 누워 있었는데 정말 민망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일어나자니 친구 어머님이 깨실 것 같아서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깨자마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드렸고 어머님은 자신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추태를 부려서.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친구의 집에 가지 않았죠.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친구가 급작스럽게 유학에 가게 되어서 친구의 집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 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마주하시더군요. 눈빛에는 정말 일말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사히 밥을 먹고 친구를 공항에까지 배웅을 해주었죠. 그때까지는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표정도 엄청나게 평온했고요. 그런데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가자 어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남편도 해외에 나가서 3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고 아들마저 사라졌다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서 정말 너무 서럽게 펑펑 우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시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혼자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저택에 잠깐 어머니와 함께 있게